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임연회란, 겸자호란을 들면서 그 이전에 반드시 국론이 양분됐다. 그런 결과 여러 가지로 국론 양분된 결과 우리가 국내에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외환을 방비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대표적인 외환이 한일 강제병합이죠. 한일 강제병합 이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국론이 양분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론 양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유정척사론과 개화론이었죠. 이 유정척사론과 개화론이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당시 내정은 어떤 통합점을 이루지 못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척사의 사상을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정척사라는 얘기가 했는가, 그 당시에 우리 이조시대의 유정척사의 어떤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유정척사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정통이 아닌 건 배척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단을 배척하고 정통을 수호한다. 이건 유정척사를 다른 말로 하면 벽이단이죠. 이단을 배척한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 어떤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는 뭐가 정통이었느냐, 바로 중국을 섬기는 게 정통이었죠. 그러니까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물리친다. 존화양이, 존화, 중국을 존중하고 양이,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게 존화양이었죠. 이게 이제 우리 유정척사의 기본적인 사고의 바탕이었습니다. 중국이 중하면 우리는 소중하다. 그래서 소중화를 우리 유교 지식인들이 계속적으로 체화를 시키면서 유정척사파는 절대 이 부분에서는 타협할 수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자, 유정척사 사상이 구한말에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어왔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항로라는 사람이 유정척사를 대표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의병항쟁으로 또 외세에 저항하고 또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걸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마지막 선비정신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 최익현도 유정척사의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이게 또 이걸 조금 더 심화시킨 사람이 유인석, 그리고 나중에 이항로의 화서학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다른 계통의 사상을 가져오면서 유정척사를 다른 방향으로 진보시킨 기정진, 이런 사람이 유정척사의 대표적인 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정척사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성즉리죠. 성즉리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이치, 마음은 바로 리에 있다. 이게 이제 성정리인데, 이 성정리가 바로 성리학적인 주작을 성리학이라고 하죠. 이 반대되는 개념이 유교에서는 바로 양명학인데, 유정척사파는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 속에 실천하는 걸 자기네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폭압적인 상황에서도 유교 전통을 실현을 하면 그게 바로 평화가 이어진다, 이러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성리학적인 이념이죠. 그러니까 유교의 이상사회는 평화실현인데, 그 평화실현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대동사회, 이게 바로 이제 평화의 실현이고, 유정척사파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평화를 이루어내는 게 유정척사파다. 유정척사파의 기본적인 원리가 성리학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실천 목표로 이상적 중화질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성적 중화질서는 중국을 섬기고 이런 도덕적 문명국가, 당시는 중국이 가장 도덕적인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 문명국가를 그대로 이어받는 게 우선이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중국과 여러 가지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제국주의가 있었는데, 제국주의 야만성을 보니까 중국이 정말 도덕적이더라. 또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상적 중화질서가 더더욱 자기네들 사이에서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게 현실성이 없었고, 새로운 구상하고는 전혀, 그 당시 이제 또 국제 감각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유정척사파의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외양일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서양 오랑캐와 일본은 똑같다. 외양일체론. 당시 이제 우리 개화파가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은 동도석이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도, 우리의 질서를 가지면서 서양의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게 개화파들의 주장이었죠.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명, 이런 건 새로운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게 이제 개화파들의 주장인데, 외양일체론에서는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개화파들과 이게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개화파들이 서구 근대 문명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근대적인 우리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당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야욕, 그리고 또 식민지 야욕에 동조하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유정척석파와 개화파의 공로에 양분된 걸 우리가 비판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문호를 개방하고 당시 문명사회에 동참을 해야 된다. 중국이 청나라 시대에 걸륭제 이렇게 청나라의 유명한 왕들이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세력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이 나중에 여러 가지 벤치에 몰린 건 문명의 세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국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떤 중화질서 이것만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율적으로 발을 맞추지 못했다. 이게 가장 비판의 첫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대상은 중국의 중화주의의 한계에 벗어나지 못했다. 어떤 화이론적인 중화주의 화이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우리의 당시 사상 기반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기능을 제대로 개화파에서 수용을 못하고 개화파 나름대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유정척석파와 개화파의 여러 가지 대립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실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 시대와 어떤 점이 닮았느냐. 그래서 닮은 점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당시 우리 구한말, 그리고 지금 탄핵 정국, 외교가 올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제정세는 급변하죠. 트럼프의 여러 가지 관세 폭탄, 한국에도 관세를 4배 정도 물린다는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종전, 미국과 러시아가 젤렌스키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한테 직접적 영향이 있는 북러 관계 진전, 이런 국제정세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의 대행, 그 대행의 대행이 지금 외교 활동을 하니까 트럼프와 전화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 구한말과 닮은 점 두 번째는 요즘도 소중화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의 외교물에 기자를 폭행하고 여러 혼밥 외교 여러 가지 있죠. 또 동북공정,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사드 배치 지연, 산불방침, 우리가 산불방침 그때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었고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지 않고 또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이런 산불방침도 밝히고, 근데 천안무 막루 외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정율성 공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게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그 주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지금 현 시국과 그 시대가 닮아있다. 세 번째는 쇄국정책입니다. 그 당시에 유정척석파가 대표적으로 한 게 쇄국정책이죠. 동도 서기에 반대했죠. 지금 우리도 다른 차원의 쇄국정책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 뉴스를 바로 뭡니까? 일본과 우리가 사이를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일 정책으로. 자, 한미일 공동협력에 제동을 걸고 있죠, 지금. 또 하나, 지금 우리 재벌 기업들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활발히 뛰어야 되는데 재벌 영수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반재벌 기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닮은 점, 자, 경제전쟁에 지금 무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전쟁에서 최대 피해국 중에 하나인 우리 한국인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전쟁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죠. 왜 반도체 전쟁을 열세를 못해요?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에 우리가 한계에 걸려 있어서 반도체 전쟁에서 TSMC에 지금 많이 지금 열세에 있죠. 또 뿐만 아니고 AI 전쟁, 이런 경제 전쟁에서 우리가 전혀 또 외교뿐만 아니고 경제 전쟁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구한말의 벽 2단을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는 거기에 그대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득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고수를 하고 있죠. 귀족노조, 민노총노조 플러스 또 반도체 특별법을 무산시키고 원전 발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원전만이 살 길이다. 지금 AI 반도체 하면서 무지무지한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가 바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화력만으로 그리고 태양광만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에서 원전을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우리 민생이 지는 문제는 인생경제 파탄이죠. 우리 국내 정국이 불안하면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원화가 약세되고 수출 부진, 또 요즘 관광객이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이 활로가 지금 너무 불투명합니다.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더더욱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구한말의 유정척사와 개화파들의 대립이 결국 오늘날 우리의 탄핵 찬반의 대립과 거의 비슷한 양태다.
그래서 오늘은 한일 강제 병합 이전에 우리의 국론 양국 생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